원형지 한번 볼게요. 자, 원형지는 누구 승인을 받습니까? 당연히 지정권자 승인 받는 건 당연하죠, 그죠? 승인 받아서 다음 하나 해당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 원형지 개발자 보시면 좀 누굽니까? 전부 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을 위해서 공모에 승전된 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학교나 공장부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4번까지는 1, 2, 3, 4죠, 그죠? 요 4번까지는 이제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얘들은 원형지 개발자 나중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을 할까요?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뭘 한다? 경쟁 입찰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선정이 돼요. 자, 면적은 얼마?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선정 방식이 나오죠, 그죠? 아까 했죠? 무슨 방식이 원칙이더라? 경쟁 입찰이 원칙이죠. 수의계약이 원칙이죠. 말 잘못했습니다.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개발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경쟁 입찰로 합니다.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 입찰. 유찰되면 수의계약 하겠죠, 당연히. 공급 가격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감정가라고 했습니까? 협의라고 했습니까? 제가 협의죠. 협의해서 정한다. 근데 협의는 그냥 무턱대고 0에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중심에 놓고 감정가를 딱 놓고 둘이 이제 밀당하는 겁니다. 협의라는 게 밀당이죠, 밀당. 그 다음에 원형지 매각자. 원형지 매각자. 함부로 팔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누구는 팔아야 된다? 국가지자체. 깡패는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국가지자체는 매각이 할 수 있다. 개발자는 공사 완료,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5년. 계약한 날부터 몇 년? 10년. 계약이 먼저 돼요? 공사 완료가 먼저 돼요? 계약이 먼저 되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요. 계약한 날부터 10년.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겠죠. 그나도 몇 년? 5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빠른 기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승인을 받을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내줄 때 조건 같은 걸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승인을 지정권자가 내주거든요. 그때 요런 조건으로 하세요라고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내줬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안 쓴다. 그러니까 뭐 원래 목적대로 토지를 안 쓰면 취소하겠죠. 그래서 사유를 보면 당연한 사유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지정권자가 취소해 버립니다. 시행자가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세부 계획대로 안 쓴다든지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을 이행을 안 한다든지 목적대로 토지를 안 쓰면 뭐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부 계획서는 원형지 개발자가 시행자에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만 아시면 돼요.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이상? 2번 이상 시정을 요구합니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걸 2번 합니다. 2번. 하고 나서 말 안 듣죠. 그러면 한다?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너무 다 했는데요.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가격, 토지 공급입니다. 아까 토지 공급하고 원형지 공급하고 제가 따로 분리를 안 하고 같은 영역에서 공부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토지를 공급할 때는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시군구를 거쳐서 지정권자 제출해서 지정권자 뭘 받는다? 야도 승인을 받습니다. 지정권자 승인. 그리고 국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일 때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요. 지정권자가 승인을 하는데 승인할 때 의견 듣습니다. 실시계약하고 똑같네요. 그죠? 국장일 때는 누구 의견 듣고요? 그죠? 시도, 대도시. 그 다음에 시도일 때는 누구 의견 듣습니까? 시군구 의견을 듣습니다. 똑같네. 실시계획에서 아까 의견 드는 거하고 인가하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공급하는 방법이 나오죠. 뭐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쟁 입찰이 원칙인 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추첨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추첨하는 게 뭐야? 8030 이렇게 기억하시죠. 8030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안에서 학교나 공공청사와 같이 반드시 공급해야 될 토지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급한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감정하는 게 원칙이겠죠. 당연히. 나오네요. 감정. 하지만
환지 방식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그죠? 환지는 가격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감정 평가를 하는데, 그죠? 토지 평가에 비해 뭘 것인다? 심의를 것인다. 이거는 이제 환지입니다, 환지. 같이 한번 모아봤어요,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시험에서 나오면 두 개를 섞어서 던지거든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수용은 뭐라고요? 감정. 근데 환지는 토지 평가에 비해 심의를 거친다는 게 추가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 뭐랍니까? 감정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지에서 조심하실 거는 시험에 두 번 나왔는데 감정 평가를 먼저 합니까? 토지 평가에 비해 심의를 먼저 거칩니까? 그렇죠. 감정 평가를 먼저 하죠. 토지 평가에 비해 심의를 거치는데 그에 앞서 감정 평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그러니까 이거죠. 감정 평가한 걸 가지고 토지 평가에 비해 뭐 들어가라?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확정해 준다. 이런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용은 토지 평가에 비해 심의 같은 거 없이 그냥 감정 평가하면 됩니다. 감정가로 하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요. 학교나 폐기물, 임대주택과 같이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2번이 이제 중요한데 새로 들어왔거든요.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올 겁니다. 지문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포인트죠. 두 개의 요건입니다. 어떤 경우는 감정가 이하로 줘야 되냐면요.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줘야 되냐면 누가 하고요? 공공이 하고. 그리고 뭘 지어야 돼요?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이 임대주택을 지으면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줘야 되는.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선수금. 선수금이 뭐야? 그죠? 선수금에서 숫자를 빼면 돼요. 선금이에요, 선금. 원래 토지는 토지를 주고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동시이행 관계죠. 아니, 일반적인 거래는 동시이행이잖아요. 그죠? 물건 주고 돈 받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선수금이라는 것은 뭐부터 준다는 얘기입니까? 돈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파트 분양은 똑같죠? 아파트 우리 선분양하잖아요. 뭐부터 줘요, 우리는? 아파트부터 받아요? 돈부터 줘요? 돈부터 주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원래 동시이행 관계인데 예외적으로 아파트처럼 우리가 공급받는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선분양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고 뭐더라? 예외죠.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 승인받는다? 똑같아. 또 지진 거죠. 또 승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공공이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하고 민간이 선수금 받기 위한 요건이 다른데 공공이 선수금 받으려고 그러면요. 토지 면적 얼마? 1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공공은 10%만 소유권 가지고 있어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망한다 이래 보는 거죠. 대신에 민간이 선수금 받아 그러면 저 토지 뭘 확보하고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몇 프로? 100%입니다. 이거는. 적어 놓을래요? 공공은 소유권을 10% 확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민간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돼요. 그 100%란 말을 좀 적어 두시면 문장이 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공사가 착공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선수금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도 여러분 우리 선분양 하잖아요. 그죠?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지 분양하겠습니까? 착공 들어가기 전에 분양하겠습니까? 착공 들어가야 됩니다.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땅 파고 있거든요. 땅을 한참 파고 있어요. 지하공사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공기가 1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5%가 되면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분양 들어갈 수 있어요. 15%. 전체 공기의 15%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바뀌었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15%로 옛날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릅니다. 자, 그걸 정리하면요. 간단하죠. 공공 선수금 받아 그러면 소유권 몇 프로 확보? 10%. 민간이 선수금 받으려 그러면 소유권 몇 프로? 100%. 공사 진척률이 10%. 그러니까 둘 다 10%입니다. 10%. 없습니다. 요건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독 출제는 못 합니다, 이거. 지문으로 섞어서 이제 던지겠죠. 요 정도 정리돼야 될 내용입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자, 환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도죠. 마지막 제도입니다. 환지는 시험에서는 100%입니다. 두 문제 놓느냐, 하나를 내느냐, 이 차이에 불과한 거지, 시험은 무조건 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문제가 나오면 환지 계획에서 하나,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서 한 개, 이렇게 놓을 거고요. 하나가 나오면 뭐 어디서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특히 어떤 특정 파트에 쏠림 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골고루 그냥 전체를 갖다가 지문 5개에다 넣어가지고 골고루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환지를 볼 건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일반적인 문제, 우리가 기출 문제 보는 수준 안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기출 문제에서 봤던 내용들이 얼마나 똑같이는 안 되겠죠. 얼마나 제대로 이해가 됐느냐. 그러면 뭐 득점은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론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재를 보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론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은 다 배웠고요. 이제 환지를 보겠습니다. 환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뭘 만든다? 환지 계획을 만든다. 환지 계획은요, 풀어서 쓰면요, 뭔 말이냐면 환지 계획은 환지란 말이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증가된 토지로 말하는 거다. 바꾸어주는 게 환지거든요. 환지 계획은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증가된 토지로 바꾸어주는 계획이 환지 계획입니다. 바꾸어주는 계획. 왜 바꾸어주는 계획을 만드는데? 라고 하니까 바꾸어주는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말하고 바꾸어주는 계획대로 말하고 바꾸어주는 처분을 하려고 바꾸어주는 처분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뭐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환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을 당연히 누가 만들까요? 사업 시행자가 만들겠죠. 그럼 시행자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뭘 받고? 인가를 받겠죠. 인가. 그러고 나서 고시. 한다 이러면 대행사원 합니다. 환지는 고시 안 합니다. 환지 계획은 인가하고요. 인가하고 끝입니다. 고시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환지를 받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환지를 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들에게 개별 통지를 해줍니다. 개별 통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시할 필요는 없다. 자, 인가를 누가 하냐면요. 지금까지 도시개발법은 여러분들은 모든 권한을 누가 지고 있다고 배웠습니까? 지정권자죠. 그런데 환지계획 인가만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가 인가한다? 시군구에서 합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발법은 전부 다가 지정권자가 싹 다 했잖아요. 그죠? 좀 전에 봤던 토지상한 채권도 승인을 지정권자가 했지, 원형지도 지정권자 승인받았지, 선수금도 지정권자 승인받았지, 전부 다가 지정권자가 다 하거든요. 근데 뭐만큼은, 그죠? 그렇지. 그죠? 환지만큼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가 한다? 시군구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환지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서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시군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만약에 환지공사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인가 안 받겠죠? 시도입니다. 인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왜냐면 행정청 막내가 시군구 아이가. 그죠? 시군구가 만약에 사업한다. 지가 지한테 인가 안 받겠죠. 그러니까 누구일 때만 인가를 받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민간이 아니고 비행정청일 때. 주택공사는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비행정청일 때. 비행청. 주택공사, 지방공사 다 받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은 당연하고 그 인가를 받죠. 인가 떨어졌죠. 그러면 한지공사에 만다 착수합니다. 인가 됐으니까 이제 착수하겠죠. 한지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끝나겠지 뭐. 끝나면 뭐 받고?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응? 아니, 환지계 인가 빼고는 몽창구리 지정권자가 다 한다고 했잖아. 누구? 지정권자. 준공검사 끝났죠? 그러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한다는 사실을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고됐죠? 오늘 공고했죠? 그러면 다음날 소유권 변동이 생겨버립니다. 환지구역 안에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냐면요. 공고일 다음날 생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물권 변동이 공고일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등기했을 때 생기는 민법 186조가 아니에요. 187입니다. 그리고 물권 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등기할 게 있으면, 청산할 게 있으면 하는 절차로 들어가서 사업은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지공사는 끝이죠. 그래서 센터는 2개입니다. 제가 이제 2문제가 나오면 환지계획 1개, 그 다음에 환지 처분 1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 2개가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지는 환지계획과 환지 처분을 이루어지는데 환지계획부터 정리할게요. 자, 환지계획은요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이니까 환지계획을 만들 때는 나름의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지계획 기준은 총
7개의 기준을 가지고 환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준은 몇 개? 7개. 인데 그 기준 7개가 뭐냐면 무슨 면? 위지면, 토수리, 환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위지면, 토수리, 위가 위치, 지는 지목, 면은 토는 수는 리는 그죠? 이렇게 해서 7개의 기준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거든요. 요 기준을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만들죠. 환지를 하죠. 그죠? 그걸 무슨 환지라고 그러냐면 적응환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환지는 적응환지가 원칙입니다. 적응환지. 적응환지는 별말 아닙니다.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적응환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적응환지 원칙에 예외가 있죠. 더 주는 경우도 있죠. 정환지. 작게 주는 경우도 있죠. 감환지. 안 주는 경우도 있죠. 환지 부지정. 이런 등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요 위지면 토수리 환경을 가지고서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환지 계획도 이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니까 요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담긴 대로 뭘 하게 돼 있다?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지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냐면요. 첫 번째는 환지 계획에는요. 첫 번째는 설계를 합니다. 환지 설계. 환지 설계. 두 번째는 환지 계획에는요. 새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에 있거든요. 1번지, 2번지, 3번지 별로 된 환지. 바꾸어주는 토지의 명세를 다른 말로 하면 목록, 다른 말로 하면 리스트. 풀었으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저 푸른 초원이 있거든요. 똑같이. 환지가 되기 전에 토지가 있어요. 자, 야가 환지 후에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는데라고 하니까 효용이 정진되고 공공시설이 정비되겠죠. 왜? 환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환지 목적이 뭐였어요? 대지의 효용 정진, 또 공공시설의 정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어떻게 바뀌는데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공공시설이 기반실이 쫙 깔리고 대지가 싹 밀어가지고 효용이 정진되면서 하나의 신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환지죠. 그죠? 그러니까 환지되기 전에는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면서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지는 신도시, 도시개발법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환지가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적용되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하기 전에 경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논밭들이 그죠? 마른 몸 모양, 세모 모양, 그리고 천수답이라고 그랬죠. 천수답이 뭐야? 천수답이 뭐야? 모르구나, 천수답은.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요, 농사 짓고, 비 안 내려주면 농사 못 짓는 게 천수답이에요. 수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비 주세요, 비 주세요, 비 주세요.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인디안 기우제를 안 합니까? 그래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 안 합니까? 그게 천수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면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농로, 수로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물을 트면, 그죠? 물이 어디로, 그죠? 논밭을 거쳐가지고 맨 밑에 있는 농까지 물이 전달이 되고, 그래 농사를 다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수확량이 증가되겠죠. 그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확량을 올렸잖아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 옛날에 뭐 지금이 한참 보릿고개 때 아이가 자, 저 아직 니 몇 살인데 보릿고개 이야기 하려는데 그걸 살아봐야 아는 건 아니고 다 자료화면에 다 나오잖아. 그죠?
잘하면 다 나오잖아. 그죠? 매일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고기 먹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벤츠 타고 다닌 지 오래 안 됐습니다. 몇백 년 된 게 아니라고. 아이가? 그죠? 얼마 안 됐다니까요. 옛날에 보릿고기라는 게 우리나라 세대 갈등이 심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한 집안에 6.25 동란, 6.25가 아니죠. 일제시대를 겪은 사람하고, 6.25 동란을 겪은 사람하고, 민주화 세대를 겪은 사람하고, 그게 뭔데? 4대가 같이 살아요. 4대가 같이 산다니까. 일제시대를 겪은 분하고, 6.25 동란을 겪은 분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체류탄 가스를 마신 세대하고, 그게 뭔데라는 세대하고 이 4대가 같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싸우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밥 남기면 뭘 하잖아요. 살찌는데 밥을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남기는데 뭘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로도 막 싸우잖아요. 그게. 미국에는 그런 거로 싸울 일이 없죠. 미국에는 그런 거로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빨리 세대가 바뀌면 안 싸우겠죠. 아무래도. 전부 다 태어나니까 자기 방이 있고, 전부 다 태어나니까 집에 차가 있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뭐라 했냐면, 동지에 대해서 경지 정리 사업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어디로 접목을 시킨 거냐면, 신도시로 접목을 시킨 게 환제예요. 별게 아니고. 그죠? 그 야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환제 전에는 효용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게, 이제 효용 정진이 돼서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된 환지 설계라는 건 뭐냐면 바꾸어지고 나서 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라는 게 설계 도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는 뭐냐면요. 여기는 주거용지로 쓰자. 여기는 상업용지로 쓰자. 여기는 공공시설이 들어오자. 여기는 학교가 들어오자. 여기는 백화점이 들어오자. 그게 설계예요. 분양 설계라면 자꾸 설계 도면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분양 설계는 뭐냐면 24평짜리를 몇 개 짓자. 상가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자. 33평짜리는 몇 개 짓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사업성이 좋더라. 라는 걸 갖다가 하는 걸 분양 설계라 불러요. 똑같죠? 환지 설계는 환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용지를 얼마나 하자. 주거용지는 얼마나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토지 분양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신도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에 오니까 상업용지가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 예.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세종이 그렇죠, 지금. 세종이 지금 그런 이야기 했죠. 상업용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상가가 뭐가 안 된다? 공실이 많다 이겁니다. 공실이.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적절한 정도의 양을 상업용지로 공급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과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가 많더라? 공실이 높죠. 공실이 높으면 그게 굉장히 폭탄으로 떠안는 겁니다. 수도권에도 공실이 많죠. 수도권. 제가 EBS 촬영하러 가면 일산에 가거든요. 일산에 한류월드에 있는데, 그거 가면, 원마운틴인가, 마운틴원인가, 있어요. 그 EBS 바로 앞에, 그 옆에 JTBC 있고, 그게 상가가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게 보면 뭐도 있냐면, 뭐지? 놀이공원 비슷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상가에 그 직원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와, 텅 비었어. 수도권 일산인데. 요즘 수업, 인터넷 강의 일산 듣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어디 이야기하는 줄 알 겁니다. 원마운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그죠? 그 3년 전에 제가 입에서 촬영 갈 때, 방송 촬영 갈 때, 그때 텅 비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 똑같더라고. 똑같아. 와, 그거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와, 이 주인은, 와, 뒤로 넘어가겠다. 뒤로, 네, 그랬습니다. 앞으로 뒤로 가고 앞으로 넘어가겠다 그랬습니다. 뒤로 쓰러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겠다. 뭘 내야 돼요? 뭘 내야 돼? 관리비를 내야 되죠, 관리비. 임대가 안 나왔으니까 관리비를 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걸 갖다 자기 자본으로 샀으면 그나마 나을 건데, 자기 자본이 아니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매각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심각합니다, 그거. 그런 것들이, 실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요. 그런데 그런 신도시에 가보면, 와, 여기는 상가가 들어봐야 안 되겠네라는 것들이 감이 온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내공이 쌓여야 된다니까. 내공이 쌓이면 이런 데서 분양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갖다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 설계라 불러요, 설계. 그 설계가 설계 도면이 아닙니다. 설계 도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에 보면 이게 이렇게 나대지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신도시 전체 도면이 있고요. 거기 보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등등의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색깔로 색깔이 칠해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죠? 그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색깔이 어떤 용도로 쓰인다라는 게 나와요. 무슨 색깔은 주거 용도, 무슨 색깔은 무슨 용도, 무슨 용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런 거 혹시 본 적 없습니까? 네이버 지도도 나와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까먹다 이거 말지. 자, 그래서 거기에 환지계획이 들어옵니다. 어쩌고 하는 소리인데 어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그러니까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란 말이 뭘 가져요? 필지별이 뭐야? 1번지, 2번지, 3번지 별로 된 환지, 바꾸어주는 토지의 명세. 요거죠, 요거.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뭐야? 이거죠? 이거. 명세는 게 목록입니다. 리스트. 그래서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다른 말로 하면 새 거예요, 새 거.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되는 토지니까 뭐야? 그거 종전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비지나 보류지 명세. 채비지가 뭐야? 비용에 충당한 토지. 보류지는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남겨둔 토지를 뭐라 그래요? 보류지라 그러죠. 채비지도 뭐의 일종이더라? 보류지죠, 그죠? 그러니까 보류지가 넓은 개념입니다. 채비지는 비용에 쓰려고 남겨둔 보류지를 채비지라 불러요. 그죠? 그 비용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가 있더라? 입체환지를 기억하게 되면 입체환지용 건물의 명세하고 주택으로 만약에 입체한지게 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입체한지가 뭘 주는 게 입체한지입니까? 그렇죠. 아파트 주는 거죠. 그렇게 요 다섯 가지가 환지계획에 포함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놓을 만한 게 환지계획입니다. 환지 설계입니다. 환지 설계는 바꾸어주는 토지에 대한 전반적 설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까? 평가식이 원칙입니까? 면적식이 원칙입니까? 그렇지. 평가식이 원칙이죠. 근데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변화로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를 가미할 수 있다? 면적식을 가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입체 환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입체한지를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식을 정해라고 합니까? 평가식을 정해라. 왜냐하면 평가식이라는 것은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면적식은 면적을 비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에 있는 1000평하고 평야지대에 있는 100평하고 가격은 평야지대에 있는 100평이 더 비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줄 때는 이제 면적을 따지지 말고 그죠? 가격을 따져서 아파트를 주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환지 계획에 요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기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응한지가 위지면 토수리 환경이라고 하는 7가지 기준이 적응한지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적응한지 원칙의 예배로서 더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작게 줄 수도 있죠. 뭐라 불러요? 그렇죠. 안 줄 수도 있죠. 뭐라 불러요? 환지부지정. 환지부지정은 하나만 아시면 돼요. 환지부지정은 우리가 소유자가 싫어가지고 환지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자 혼자 싫다고 해서 환지를 부지정을 해버리면 피해를 봅니다. 누가? 권리자가 피해를 보죠. 맞습니다. 임차권자. 그래서 누구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한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평가식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면,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최초 환지 계획 인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최초 환지 계획 인가를 받는 날이 있다니까요. 이 날이 2025년 5월 25일이면 5월 25일자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왜냐면, 봐봐요. 여기에 지금 환지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요런 토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요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은 환지가 되고 나면 여기 어떤 토지를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토지 요 가격이 얼마인지가 대충 감정해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러면 감정해 놓는데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변하는 겁니까? 이 변하죠. 매일매일 변합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엄마 아파트 가격이 매일 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10억이네 라고 평가하려고 그러면 10억이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 날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언제 날짜를 기준하냐면 정비사업은요. 엄마 아파트 그 23억짜리라고 정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일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만약에 2027년에 나죠. 27년 3월 1일이면 그 날짜가 기준가가 돼요. 근데 만약에 25년 6월 2일을 알아죠. 그럼 6월 2일이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그 기준 날짜를 딱 잡아놔놓으면 그 날짜 기준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날짜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거다라는 게 기준이 중요합니다. 언제를 기준하냐면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입니다. 언제를 한다고요?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하고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데 실시 계획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요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못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날짜를 기준하는지 그런 등등의 내용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한지 계획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보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가지고 한번 먼저 전체 한번 쭉 흐름 보고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환지 계획 내용부터 나오네요. 자, 환지 계획 내용이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 그렇죠. 설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이렇게 외우고 가면 시험은 주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이거든요. 곤란한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게 근거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뭐예요? 설계. 환지 설계가 여러분들 설계 도면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뭐야?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뭐야? 그래.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되는 토지니까 뭐야? 종전권이죠. 근데 종전권은 뭐가 들어와요? 권리가 들어오죠. 권리관계가. 그게 새거에는 권리관계가 안 들어오는데 종전권은 권리관계.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를 내가 산골짜기에, 그죠? 산골짜기 구릉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국민은행에서 내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면 저 저당권이 얼마인지 그게 이제 권리관계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새로운 토지에 들어옵니까? 종전 토지에 들어옵니까? 종전 토지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채비지하고 보류지 명세. 뭐야? 비용이죠,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입치한지죠. 입치한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환지계획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다음 중 환지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 맞춥니다.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치한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공법은 여러분들 기준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인데 자 이건 한번 말했는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공법에서 공법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실력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동의는 안 구합니다. 근데 무슨 입장에서 말씀드리냐면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한 입장에서 그때 비하면 실력이 일치월장 정도가 아니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실력 좋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야, 그때랑 지금이랑 점수는 똑같은데 그렇지 점수는 똑같겠지. 근데 실력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집에 있는 자제분들이 지가 키 크는 거는 모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가가 얼마나 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실력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조금만 더 하면 그리고 이미 합격 점수를 넘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합격자도 있어요. 지금 제 눈에 보여요. 몇 명은. 합격했어. 자격증 손에 쥐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어떤 분들 찢는 분도 있어요. 자격증을 지고 있는데 찢더라고. 오, 이거 포기해버린 거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그런데, 요 기준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준은 공부에서 무슨 기준이라면 다 누가 정한다고 배웠어요? 국장이 정하죠. 근데 국장이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게 두 개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는 배웠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이죠. 그거는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한다. 라는 걸 할 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환지객 작성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냅니다. 시험에. 그리고 국토교통부 내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행규칙이를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시행령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통령령이 이꼴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밑에 있는 게 국토교통부령이잖아요. 그죠?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시행규칙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냅니다. 근데 뭐는 나오냐면 환지객 작성 기준은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사업 시행자는 환지객을 작성할 때는 환지객 구역별로 작성한다. 환지객은 당연히 구역별로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환지 설계는 나오네. 뭐가 원칙인데? 평가식이 원칙이죠. 평가식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네. 갈로 안에 보니까 평가식이 뭔지가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 토지 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평가식이라고 부릅니다. 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 지정으로 이동이 경미하거나 평가식이 원칙인데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의 경우에는 을 해석을 하면요.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는 경우다 이 말입니다. 이동이 경미해요. 1번지 소유자한테 1번지를 줍니다. 거의 그 비슷한 토지를. 그러고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로 그죠? 기반 시설이 갑자기 팍팍 생겨가지고 토지 가격이 팍팍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원칙인데? 평가식이 원칙이죠. 근데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으면 면적식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하나의 구역에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무슨 식을 적용해야 된다? 평가식을 적용해야 된다. 공법에서 이런 반드시란 말 잘 안 쓰거든요. 법에서는 반드시란 말 쓰면 안 돼요.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항상 해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입체 환지는 반드시란 말을 써놨어요. 그죠?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필지별 1번지, 2번지, 3번지 건물별로 환지한다. 토지나 건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필지별 또는 뭐로 한다? 건물별로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입체 환지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글자로만 보면 해석이 되면 당연한 건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글자로 암기하기 시작하면 괴로워지는 거죠. 이 말입니다. 자,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갑 소유 토지가 있거든요. 갑한테 뭘 준다? 입체한지를 주는 겁니다. 갑한테 입체한지를 주는 거지. 근데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갑에게 입체한지를 주는데 갑에게 아파트는 몇 동을 줬고 101동을 주거든요. 근데 토지를 어디에 주냐면 103동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입체한지 아파트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분리해버리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말은 당연한 이야기 아이가, 이거 뭐. 그죠? 원래 줄 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줄 쳐야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다시 강조하는데, 해석이 진짜 중요한 거야, 해석이. 해석만 하게 되면 줄 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를 갖다 뭐 하고 있는 애들이 이래야죠. 분리하면 안 되죠. 당연히 분리하면 안 되지,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하나, 지금. 그 다음. 사업시행자는 과소토지가 있죠. 과소토지가 뭡니까? 그렇죠. 너무 작아서 효용을 해야 하는 토지가 과소토지 아니겠습니까? 둘 이상의 토지 건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환지되고 나서 하나의 토지나 구분 건물에 공유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과소토지가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토지가 200제곱미터를 과소토지를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토지를 공급을 받으니까 100밖에 못 받아요. 과소토지니까 환지 줘, 안 줘? 안 주거든요, 그거. 그럴 때 다른 사람하고 뭉쳐가지고 200제곱미터 토지를 공유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환지를 지정받는 자의 다른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다. 사업승인은 직권법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서는 둘 이상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공유로 지정해 줄 수도 있다. 이건 공유로 받아가지고 아파트 짓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승인은 동일인이 소유한 둘 이상의 동일인, 갑이 소유한 둘 이상의 환지전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갑이 1번지하고 10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두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토지를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지 압니까? 응? 모아서 줬다. 그게 결합환지예요. 동일인이 소유한 둘 이상의 환지든 토지 건물에 대해서 환지가 되고 나서 하나의 토지나 건물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번지에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지에 만약에 150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두 개 합치니까 250이죠.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환지 계산해가지고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가 반대도 되겠네요. 반대도.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1만 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이 50%라고 해서 5,000제곱미터를 줘야 되는데 그걸 한 덩거리로 5,000제곱미터 자르다 보니까 그게 뭐 자르기 힘들어. 그러면 여러 개를 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거기 밑에 있네요. 그게 분할한지입니다. 나누어 주니까 분할한지죠. 자, 사업승인자는 하나의 환지전 토지에서, 토지가 한 개입니다. 하나의 환지전 토지에서 둘 이상의 환지 후 토지 구분 건물에 환지를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가 몇 개였는데 한 개였죠. 근데 이걸 갖다 몇 개를 주더라? 두 개, 세 개, 여러 개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 그런대요? 그래. 합쳐서 주면요. 그렇죠. 결합한지. 나누어 주면 분할한지. 그러니까 분할한지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공유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환지를 갖다가 그죠? 어떤 지역별로 이런 방식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효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환지를 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 경우 분할 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 권리 면적은 최소 면적은 과소 토지 규모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분할 환지를 하는데 보니까 과소 토지가 200인데 그죠? 1번지에서 150을 주고 2번지에서 180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소 토지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대지 사용권 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지 사용권을 갖다, 아파트 입치한지 주면서 대지 사용권을 갖다가 101동에 조금 주고 찔끔 주고 102동에 찔끔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사업승인자는 환지 계획을 변경을 하면 환지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환지 계획 당시의 방식 기준에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첫 번째 방식으로 따라라 이 말이죠. 다만 환지의 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원래의 방식을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는 괜찮다. 근데 변경을 할 때는 원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 설계할 때 적용이 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아까 했죠, 그죠? 평가액은 최초 환지의 인가시를 기준하고 바꿀 수 없다고 했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뭐 때문에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놓아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은 사업시행자가 하고요. 인가는 아까 누가 한다고 배웠습니까?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다만 다음에 경면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변경할 때도 무슨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까? 변경인가를 받죠. 그죠?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에 경면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즉 변경인가를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토지가 합쳐집니다. 합필 또는 분필로 명세가 변경될 때 합필 분필로 명세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아도 돼요. 토지 건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소유자가 동의했어요. 동의에 따라서 환지 계획을 바꿀 때 동의해가지고 지가 동의해가지고 환지 계획을 바꿀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아야 되는데 지가 동의해가지고 바꾸긴 바꾸는데 그 바꿈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만 다른 토지 건물 소유자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을 한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 청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이거는 뭐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환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환지를 받았는데 원래 수치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1326제곱미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지 부담률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는 거는 숫자상으로는 468제곱미터를 받기로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468을 받는다니까. 가니까 468을 갖다 금을 꺼놨어. 요 니 거다라고. 그죠? 그러면 468을 가지고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때 청량을 다시 합니다. 왜냐면 청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 도면을 뽑아놔야 되거든요. 그 청량을 해보니까 468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겁니다. 그거. 지적 청량 결과를 반영해서 바꾸는 경우. 절대로 468이 지구상에 숫자로는 존재하는데요. 지구상에 468제곱미터의 경계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못 잽니다. 1m라는 게 숫자는 있죠. 1m가 숫자는 있는데 1m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없다니까. 1m만 잘라봐야 못 자릅니다. 아무도 못 자릅니다. 1m에 했지만은 그게 1m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죠? 99.999999999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지금 뭐 말하는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약간 허용되는 오차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어디 가더라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전으로 청산해버립니다. 이럴 때는 변기인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외워야 됩니다. 외우십시오. 제가 외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외우고 있거든요. 저는 외우고 있는데, 대신 시험 치주고 싶다. 대신 시험 치드릴까요? 한 명, 여러 명은 못 받아요. 한 명, 순작순으로. 치드릴게요. 공시세법 빵점입니다. 공시세법 빵점. 아니, 공법은 내가 뭐 100점은 아닌데 95점까지는 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시세법 법령은 빵점입니다. 그래도 지드릴까? 그럼 싫어. 자. 내보고 공시세법 공부해라고. 싫어. 하기 싫어. 그 다음에 일부를 환지를 할 때도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한대요. 일부. 이건 당연한 거죠.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환지 계획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죠. 환지 계획을 안 만들면 뭘 못 합니까? 환지 처분을 못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당연한 말인데,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문장이 생소한 분들은 줄쳐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은 별도로 고시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는 적어놨죠. 개별 통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통지가 옵니다. 환지구역에 이제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별도로 고시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이 나오죠. 작성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위지면, 토수리, 환경. 위지면, 토수리, 환경. 근데 요걸 갖다가 전부 다 고려하면 무슨 한지라 불러요? 적응한지죠. 적응한지. 적응한지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더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정한지. 작게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감한지. 바로 환지를 안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환지를 안 줄 때 누구 동의했습니까? 임차권자 동의, 줄짝.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특례로서 공공시설 용지에서 환지 계획을 정함에 있어가지고는 공공시설은요, 위치하고 면적에 대한 기준, 위지면 토수리 환경에서 위치하고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하고 면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이 있었거든요. 공공시설이 동사무소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주민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는데 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옛날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위치를 엄격히 정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면적을 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있는데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면적이 300이었거든요. 환지가 끝나고 나서 여전히 300이니까 야, 너도 간보율 토지 부담률 적용해가지고 150만 받아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환지 목적이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을 더 넓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환지객 작성 기준에 있어 가지고 위지면 토수리 환경에 있어 가지고 위치하고 면적에 대한 기준은 그죠?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해도 되는데 이 기준이 안 맞으면 그때는 적용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종전공공시설의 전부 일부가 용도 폐지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 이거는 환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다른 토지한테 환지로 주고 나와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배웠어요. 이거 비슷한 내용을. 뭐 할 때 배웠냐면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힌트가 아니고 이거 한번 돌려봐봐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 가면 이거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가 있고 비행정청인 경우가 있는데 새로 설치한 시설은 누가 가져갑니까? 관리청이 내 꺼내면서 가져가삐죠. 그런데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일 때는 그 종전의 시설을 누가 가져갑니까? 허가받은 행정청이 가져가죠. 비행정일 때는 설치 비용만큼만 가져간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럼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거?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봐봐.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이 있었거든. 이를 대체하는, 이게 종전 거죠. 종전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은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는데? 관리층이 가져갈까? 아이가, 에이, 배운 대로 하면, 내 꺼내면서 가져가잖아. 왜 그래?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가져갔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용도가 폐지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환지를 받아가면 돼, 안 돼? 다시 할게. 봐봐. 자, 봐봐. 국가자체가 소유했는 종전 공공시설이 있다니까. 이를 대체한다니까. 대체하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용도가 폐지되겠지. 근데 새로운 걸 설치했다니까요. 새로운 건 누가 가져갈까요? 여기 국가자체가 공공이 가져가겠지. 관리청이 가져갈 거 아니야. 행정청이 가져갈 거 아이가. 어떻게? 무상으로. 그건 알고 있는 거 아이가? 어제 특강하면서 했잖아. 어제 지금 소나무 특강 들은 분들 집에 와서 혹시 모여서 문제 풀어보셨어요? 자, 풀어보 다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공공시설을 갖다 설치했으니까 이 새로운 공공시설 누가 가져갑니까? 관리청이 가져갈 거 아니야. 관리청이 행정청이 가져간다니까. 그럼 이거 옛날 거는 지가 환지를 받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세금 무상으로 가져가고 환지 또 받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근데 이걸 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상식 아이가? 왜냐면 공공시설의 기속 파트를 우리가 배울 때도 개발행위 허가에서 새로 설치한 거는 누가 가져가는데요? 관리청이 가져가죠. 관리청이 내 거래를 가져가잖아. 근데 종전 것도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새로 설치한 것도 가져가고 종전에 있던 것도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그 종전 걸 어떻게 하냐면 그 설치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람이 행청일 때는 허가받은 행청한테 다 주잖아. 가격을 안 따지고. 비행청일 때도 줘, 안 줘? 주죠. 주지. 주기는 주는데 다 주는 게 아니고 새로 설치한 비용만큼을 주잖아. 근데 어쨌든지 결론은 새로 설치한 거는 제가 가져가고 종전 거를 준다 안 준다? 주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잖아. 그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 설명하네. 그렇게 오래 설명할 게 아닌데, 이거는. 국가 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이 있다니까? 이거 생각해봐요. 옛날 거. 원래 소유한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으니까 대체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용도가 폐지될 거라고. 그죠? 하면 종전 거 전부나 일부가 용도 폐지된 오네, 용도 폐지. 변경이 돼서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관리청이. 그죠? 근데 이걸 환지를 받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요거 받았잖아, 너희들이. 그죠? 이럴 때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한테 환지로 주고 나와야지. 근데 그게 만약에 행청이 가져가더라라고 하면 그때는 다 가져가겠지 뭐. 비행청이 하면 비용만큼 가져가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논리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런 문장들을 봤을 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힘들더라도 천천히요.
글자를 가만 세 줄이거든요. 천천히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실력을 올리는데 그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쑥쑥 자랍니다. 이걸 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력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고 기준에 있는 것까지 다 까먹으면 다 헷갈립니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채비지는 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정 토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중이 뭔데요? 보류지 중 일부를 비용에 쓰기 위해서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소토지라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과소토지가 뭐야? 너무 작아서 효용을 해야 하는 토지. 요거는 정해진 건 아니죠. 정해진 건 아닌데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소토지 기준의 면적은 환지객상 면적이 건축법에 정하는 대지의 분할지역. 그러니까 과소토지를 정하는 거는 정하면 되는데 기준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이 돼야 돼요. 대지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그거죠. 그 면적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거보다 작게 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규약정관 시행기준으로 하면 된다. 정하면 된다. 이 경우 과소토지인지 아닌지 여부의 판단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권리면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권리면적. 과소토지 여부의 판단은 뭘 가지고 한다? 권리면적. 권리면적이 뭐야? 오, 갈로 안에 있네. 소유자가 환지객에 따라서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에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권리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환지되기 전에 효용이 감소된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환지계획상 후에, 그죠? 어디에서 230제곱미터를 받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환지 후에 받는 토지 알겠습니까? 그럼 권리면적이라는 게 이게 권리면적입니까? 이게 권리면적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일하면 되잖아. 제가 이게입니까?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하면 되잖아. 그럼 맞췄는데. 다시 할게. 환지되기 전에 500이 있었거든요. 환지 후에 230을 받는다니까요. 자, 그럼 권리면적이라는 거는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래, 이거 맞다니까. 이거 맞죠. 이게 권리면적이죠. 환지 후를 말하는 거죠. 권리면적이니까.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면적이 아니고, 그죠? 외지면 토질 환경을 다 적용해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면적이 뭐가 된다? 권리면적이죠. 그래서 요 면적이 과소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면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만 이해야 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과소토지를 250으로 잡은 거지. 환지구에서 250m로는 환지를 주지 말자라고 과소토지 면적을 잡았다니까.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그러면 야를 기준하면 환지를 받아가야 하는 250보다는 많잖아. 권리 면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250m로는 환지를 주지 말자고 했는데 이게 250이 밑으로 된다는 걸 뭘 가지고 판단하겠다? 권리 면적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권리 면적은 뭔데? 요거죠. 요거 판단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토지 부담률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쉴게요.